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나경원, 김기현 의원들, 이제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변론 재개는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 TV조선의 특종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론 재개 요청을 헌법재판소에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는 8명의 재판관이 있습니다. 40여 후보자는 아직 임명되지 못했습니다. 이 8명의 재판관들의 결정을 예상한다면, 지금 당장 한다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기각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데는 지금 상황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지금 오늘도 공지를 통해서 평의를 하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완전히 깜깜이로 돌려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다들 정보가 있을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40여 재판관을 임명하려고 저렇게 하는 이유가 현재 8명의 이 상황이 윤 대통령이 각하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자, 탄핵 심판 변수를 더 만들지 않겠다. 현재 변론 재개 신청 요청을 하지 않겠다. TV조선의 보도가 맞다면 이제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이번 주에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윤 대통령의 선고를 한다는 헌법재판소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역대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서 가장 긴 시간, 선고까지, 변론이 끝나고 선고까지 가장 긴 시간은 이미 돌파했습니다. 12일까지는 해야지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점과 비슷해지는데, 그렇다면 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심판의 변수를 더 만들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만약이 오지 않고 그냥 한다면 각하될 가능성을 높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방금 전 TV조선이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여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변론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는데, 정작 윤 대통령 측은 추가 변론 재개를 요청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변론이 재개되면 여러 가지 추가 변수가 생깁니다. 선고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관계도 지금 논란이 많기 때문에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변론 기일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변론 재개를 요청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걸로 알려졌다고 TV조선이 보도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오늘 오전 일부 변호인이 관저를 찾아 변론 재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건의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요청을 수용해 변론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절차적 흠결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선고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이념 성향이 짙은 40여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변수도 감안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신 변호인단은 현재 심리 과정에서 빚어진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탄핵 심판 청구 자체의 무효를 의미하는 각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각보다는 각하의 방점을 둔다는 겁니다. 윤갑금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은 탄핵 소추는 무효이고 각하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헌법학자 허영 교수 등의 의견서를 제출한 윤 대통령 측 각하 필요성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은 이제 완전히 국면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고기일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가장 오래 걸리는 사건으로 기록되기로 확정됐습니다. 대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선고 2, 3일 전에 공지됐던 점을 감안하면 12일, 변론 종결 후 15일이 지나는 12일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변론 후 가장 오랜 선고까지의 기간을 갖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변론 종결, 변론 재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탄핵 선고는 생각보다는 늦춰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헌법재판소의 이 졸속 심판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이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헌법재판소 역시 이렇게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평의 과정에서 지금 경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렇게 평의 과정의 경론이 이어진다면 선고기일 지정과 결정문 작성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윤 대통령이 각하 정족수를 확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예단하기는 힘듭니다.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급반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관들 그동안 이 문영배, 이미선 주도 이런 식으로 전원일치 이런 보도가 쏟아졌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윤 대통령 석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빨리 대통령직에 복귀해야 될 겁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